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025년 10월 28일 대한민국 야구 컨텐츠 시장을 뒤흔든 두 개의 충격과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꽃야구 팬덤을 절망에 빠뜨린 방송 금지 결정, 그리고 그 순간 축배를 들었다는 최강야구 측의 반응.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대한민국 스포츠 콘텐츠 시장은 마치 경기장 전체의 조명이 꺼진 듯한 묵직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법원의 결정 한 줄이 내려오자 불꽃야구 팬덤은 침묵했고 이어서 절규했습니다. 모든 영상 삭제라는 문장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콘텐츠의 생명을 끊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의 피로를 잊고 웃음을 찾았던 수많은 팬들에게 그것은 예고 없는 종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니터 앞에서, 누군가는 커뮤니티에서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방송은 멈췄지만 그 충격의 파문은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논란은 그 직후 터졌습니다. 경쟁작 최강야구 측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사실상 승리 선언을 내놓았던 겁니다.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그들의 성명은 JTBC 공식 채널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그 말 한마디는 팬심의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남의 절망을 이용한 환호라고 분노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물음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불꽃야구의 방송 금지, 그 결정은 단순히 법의 잣대 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한국 스포츠 예능 전체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을까요? 팬들의 반응을 들여다보면 그 답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날 팬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의 종료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시대가 끝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바로 그 온도 차이입니다. 승자와 패자, 그리고 인간적인 태도의 차이 말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공개된 직후 불꽃야구 팬덤의 반응은 마치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정말 끝인가요? 라는 글이 수백 개 올라왔고 영상 댓글창은 믿기 힘든 현실에 대한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JTBC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 그 문장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야구의 존재를 법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그 결정의 속도와 절대성이었습니다. 항소나 논의의 여지가 거의 없을 만큼 빠른 절차였고 위반 시 하루 1억 원이라는 문장은 사실상 제작 중단 명령과 다름없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도전, 그리고 팬들이 함께 만들어온 감정의 서사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잊었던 야구의 감동을 다시 느꼈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인간적인 열정과 성장의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 한 줄은 그 모든 서사를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팬들에게는 시청의 권리가, 제작진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컨텐츠가 갑작스럽게 사라지자 팬들은 이건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팬심에 대한 배신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와중에 들려온 다른 쪽의 목소리였습니다. 불꽃야구의 법적 위기가 알려지자 일부 언론은 최강야구의 완승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의 승패처럼 판결을 포장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JT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권리가 인정됐다고 선언했고 그 시점은 공교롭게도 불꽃야구 측이 방송을 멈춰야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팬들이 느낀 건 법적 논리보다 인간적인 냉정함이었습니다. 왜 지금 저 말을 해야 했을까? 라는 의문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법과 도덕, 경쟁과 존중 사이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법적으로 멈췄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팬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법적으로 이겼지만 팬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결과가 바로 10월 28일 두 개의 충격이 만들어낸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날의 판결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의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스포츠 콘텐츠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제작진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언제든 멈출 수 있겠구나.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누군가의 열정을 꺾을 수 있구나. 그렇게 10월 28일은 하나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은 냉정했고 팬심은 상처받았으며 경쟁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떤 이들은 조용히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 속에 담긴 건 진짜 승리의 술이었을까요? 아니면 타인의 눈물을 희석시킨 쓴 위로였을까요?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최강약으로 향했습니다. 불꽃야구의 방송 중단이 확정된 직후 JTBC와 최강야구 측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공식 채널에는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는 문구가 올라왔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정당성을 지켰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말했지만 그 정의가 마치 타인의 몰락을 기뻐하는 승리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날 밤 SNS를 뒤덮은 한 문장을 잊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우리를 인정했다. 이 말이 불꽃야구의 팬들에게는 마치 조롱처럼 들렸던 겁니다. 이종범과 심수창 두 사람의 반응은 팬심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들은 최강야구의 얼굴이자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터뷰에서 느껴진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진짜는 살아남는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팬들은 그 속에서 묘한 우월감과 비웃음을 읽었습니다. 불꽃야구를 지켜온 팬들은 절망했고 커뮤니티에는 그들도 결국 시스템의 일부였구나 라는 냉소적인 글이 이어졌습니다. 법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지만 팬심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에 최강야구의 시청률은 0.63%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법적 승리를 주장해도 시청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관중석, 무료 입장 이벤트, 이정후 카드를 꺼내며 억지로 화제를 만들려 했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불꽃야구가 사라진 뒤에도 팬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환호는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팬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강자는 상대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커뮤니티 전체에 퍼지며 하나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꽃야구는 멈췄지만 그 진정성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법적 승리를 트로피처럼 들고 있던 JTBC는 자신들의 콘텐츠가 옳았다고 주장했지만 팬들이 본 건승자의 여유가 아닌 패배자의 불안이었습니다. 불꽃야구가 흔들리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홍보 영상을 올리고 경쟁 프로그램의 이름을 언급하며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 모든 행동이 절박한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위험하다는 불안을 감추기 위한 과장된 웃음 같았습니다. 콘텐츠의 품질로 경쟁하지 못하자 법의 힘으로 상대를 누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최강야구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종범과 심수창이 보인 소름 돋는 한마디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야구의 PD가 눈물로 상황을 전하던 그 시각, 그들은 SNS에서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냉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시작이라니, 누군가의 끝 위에서 시작을 외치는 그 문장이 팬들의 마음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 순간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능 경쟁이 아니라 인간적인 품격의 문제라는 것을. 결국 시청자들은 양쪽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법적으로 졌지만 팬들과의 신뢰를 지켰고 최강야구는 법적으로 이겼지만 팬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 속에서 누가 진짜 승자인가? 라는 질문이 커졌습니다. 팬들이 내린 답은 명확했습니다. 승자는 숫자로 정해지지 않는다. 태도로 정해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격이 갈렸습니다. 불꽃야구는 팬 앞에 섰고 최강야구는 법 뒤에 숨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운명을 넘어 한국 예능계 전체가 직면한 도덕적 기준을 다시 세우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팬덤의 분위기는 더욱 뚜렷하게 갈라졌습니다. 불꽃야구의 팬들은 여전히 제작진의 복귀를 바랐고 커뮤니티 곳곳에는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강야구 측은 자신들이 정당한 경쟁의 승자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즌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말보다 그들이 보인 태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 승리를 자랑하는 대신 침묵하고 동료의 불운을 위로했다면 지금처럼 팬심이 돌아서진 않았을 겁니다.
시청자들은 점점 이 싸움을 법의 문제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것을 태도의 문제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콘텐츠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 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꽃 야구의 방송이 멈췄지만 그들의 진심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끝까지 항소를 준비하며 이에 신청을 냈고 그 안에서 팬들은 그래, 저게 우리가 사랑한 팀이야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라고 느꼈습니다. 반대로 최강야구는 팬들에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승리를 외칠수록 그들의 말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JTBC 내부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송은 이겼지만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0.63%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청률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를 상징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건 이긴 게 아니라 같이 무너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함께 가라앉는 전략은 결국 자기 자신도 침몰시킨다. 그건 불꽃야구 팬덤이 가장 자주 인용한 문장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상대를 끌어내린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에는 새로운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물귀신 작전. 불꽃야구 팬들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상대를 가라앉히기 위해 자신도 함께 빠져드는 어리석은 전략. 팬들은 그렇게 최강야구의 행보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팬심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강야구는 점점법의 힘으로 얻은 승리라는 꼬리표를 벗지 못했고 불꽃야구는 진심으로 얻은 신뢰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명함은 뚜렷했습니다. 하나는 법을 등에 업고 서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팬의 마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숫자나 시청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팬을 존중했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아래에서 최강야구는 패했습니다. 팬들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승리를 외쳐도 공감 없는 환호는 진심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불꽃야구의 PD가 눈물로 글을 올리던 그 시각. 최강야구의 SNS에 올라온 웃음 가득한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경쟁이 아니야. 이것은 인간적인 감각 그리고 스포츠맨십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여론은 한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불꽃야구는 패했지만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최강야구는 이겼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저울은 냉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렇게 불꽃야구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길. 그 소망 속에는 단순한 프로그램 복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을 잃지 않은 콘텐츠를 향한 시대의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판결, 저작권 분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두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최강야구는 법의 보호 아래 숨어오리가 옳았다고 선언했고 불꽃야구는 팬들 앞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그 차이는 곧 콘텐츠의 품격을 갈랐습니다. 진짜 강자는 법의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자가 아니라 팬의 신뢰로 자신을 지탱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승자의 여유와 패배자의 관계가 구분되었습니다. 팬들은 말했다. 진짜 승자는 상대를 넘어선 자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은 자다. 불꽃야구는 멈췄지만 그들의 팬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커뮤니티는 하나의 운동처럼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팬아트를 그리고 누군가는 불꽃 다시 피어라 라는 해시태그를 걸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의 SNS는 싸늘했습니다. 광고 게시물 아래에는 냉소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진심의 잔은 비어있다. 이 문장은 이번 사태를 상징하는 말로 퍼졌습니다. 승리를 외치는 그들의 미소는 어딘가 공허했고 그 공허함이 바로 팬들의 냉정을 부른 이유였습니다. 이종범과 심수창의 반응 역시 그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꽃야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웃으며 경쟁은 냉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불꽃야구 PD가 눈물 섞인 글을 올리던 바로 그날 그들은 새로운 시즌을 예고하며 웃었습니다. 팬들은 그 장면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 미소가 승자의 여유라면 우리는 그런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
팬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 이미 싸움의 승패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법적으로는 멈췄지만 도덕적으로는 이겼던 겁니다. JTBC의 성명은 더욱 논란을 키웠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이 문장은 법적 사실로는 정확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냉혹했습니다. 그 말이 발표된 시점은 불꽃야구 팬들이 충격에 빠져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축배를 들었다고, 또 누군가는 그들은 상대의 절망을 홍보에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최강야구는 자신도 모르게 패배자의 이미지를 던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너무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자는 상대가 쓰러질 때 침묵할 줄 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강야구는 시즌을 이어갔지만 시청률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0.63%라는 숫자는 오히려 상징처럼 남았습니다. 팬들의 마음이 떠난 그 자리를 어떤 화려한 편집이나 스타 출연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방송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언론 인터뷰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정면 승부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팬들은 말했다. 법이 아닌 진심으로 싸운 팀. 그것이 불꽃야구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법은 프로그램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팬심까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승리를 원하는가? 누군가는 빠른 결론을 원하고 누군가는 느리지만 올바른 길을 택합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는 그 선택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승자의 미소 뒤에는 불안이 있었고 패자의 침묵 속에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팬들이 끝내 잊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논란이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 시장 전체에 던지는 경고이자 질문이었습니다. 승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승리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그 물음 앞에서 진짜 답을 내린 건 법이 아니라 팬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축배는 저주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불꽃야구가 멈춘 그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웃음은 점점 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JTBC와 최강야구는 법적으로는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시청자의 마음에서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은 법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시청자는 숫자보다 진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라진 순간 콘텐츠는 생명을 잃습니다. 0.63%라는 시청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팬심이 떠난 자리였습니다. 불꽃야구의 팬들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프로그램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진심이 억울하게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팬들은 법보다 팬심이 강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불꽃야구의 제작진은 항소를 통해 다시 싸움을 이어갔고 팬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방송이 멈췄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이 팬들이 지켜낸 진짜 승리였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시청률은 반등하지 않았고 온라인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승리라면 왜 아무도 환호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 그들 스스로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승리의 환호는 점점 공허해졌고 축배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변명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몰락 위에 세운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팬들이 남긴 문장은 그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공감 없는 승리, 존중 없는 성공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이종범과 심수창의 한마디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결국 진짜는 살아남는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멈췄지만 팬심이라는 형태로 살아남았고 최강야구는 법적 승리를 얻었지만 신뢰를 잃고 흔들렸습니다. 결국 진짜 살아남은 것은 불꽃야구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팬들이 기억하는 건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누가 인간적인 태도를 지켰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남는 한 진짜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예능계와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정의의 이름으로 타인을 심판하고 경쟁의 이름으로 존중을 잃어버리는가? 콘텐츠의 승부는
결국 인간의 품격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불꽃야구의 멈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을 잃은 콘텐츠들에게 던지는 경고였고, 팬과 제작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언젠가 불꽃은 다시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그날 웃었고 누가 그날 울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 진짜 승리는 법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절망 위에 세운 승리는 잠시 반짝일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팬의 신뢰를 얻은 콘텐츠만이 세월을 버텨냅니다. 불꽃야구가 보여준 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심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의 증거입니다. 축배는 한순간의 위로일 뿐, 진심은 세대를 넘어 남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불꽃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